네,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뭐 오늘 양 시장이 정말 강하게 2% 내외로 끝났어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천선을 돌파 거의 뭐 턱밑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네. 999.64% 64선에서 끝났으니까 999선에서 끝났으니까 내일이면은 천선을 안착을 하겠네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999선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내일은 바로 천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또 돌파하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흐름 보면서 시장 얘기 간단히 하고 제가 보고 있는 섹터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거의 999, 특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2.18%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골고루 수급이 조금 분산된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개인이 강하게 이끌었던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면은,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이, 또 그리고 양시장, 고스란히 또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 양증시가 그래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증시가 주말 동안에 소폭 조정이 나와서 좀 걱정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있어요. FOMC 회의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회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금리라든지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또 출렁거리거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국내 뭐 삼성전자,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LG화학이나 삼성물산, 기아차,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8일 수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9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이 4분기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또 대형주들이 이제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면은 좀 출렁거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내 굵직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 하는데요. 테슬라도 하고요. 애플도, 페이스북도, 스타벅스도 해외 기업들에 잇따른 4분기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다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는 첫 출범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회의인 만큼 예상을 벗어나는 또 그리고 뭐 기존과 똑같습니다. 뭐 금리 기조, 저금리 기조 유지하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조까지도 유지한다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직 코로나 여파가 끝나지 않고 그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고 백신이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풍소병처럼 계절병처럼 계속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지금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도 말한 만큼, 일단 뭐, 갑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의 상승, 큰 상승은 나오긴 제한적일 수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 상승 기조,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풍부하게 대기자금 수요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당분간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을 보기보다는 이런 시장에서도 사실상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뭐 소폭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고요.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고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섹터는 로봇 관련 섹터가 오늘 좀 강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 2, 3% 또는 1, 2%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괄적으로 좀 반등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거 가릴게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상당 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 또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뭐 4.83%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낙폭에 비하면은, 뭐 큰 상승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줬다. 다만 최근에 시장 여파로 나왔던 그 낙폭에 비하면은 반등은 조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이 나아졌고, 그 안에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죠. 알게 모르게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오늘 3에서 5%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넥신도 오늘 4.80. 근데 그동안 최근에 하락이 나갔던 거에 비하면은, 반등은 조금 미미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또 그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는, 로보스타를 필두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로보티즈, 뭐 로보로보, 유진로봇,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아주 좀 강한 모습 보였고, 최근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상승폭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로봇도 마찬가지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시장은 좀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수급이 전반적으로 분산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600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252개, 코스닥도 874개가 상승이 나왔고 440개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과대낙폭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줬고요. 그거 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나 또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 뭐 JT 같은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조정이 나왔고, 패밀리스 업체인 동원아트 또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고요. LB세미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인텔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텔에서 삼성전자 또 TSMC가 2023년도 자체 생산하기 전까지는 수주 또 그리고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그네틱스도 오늘 29.81% 상한가에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졌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은 뭐 크진 않았고요. 뭐 2, 3%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1, 2% 수준, 3, 4% 수준에서 수급이 좀 분산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읊어드리고, 여전히 지금 자동차 관련 섹터, 미래차 관련 섹터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아차는 6.26%나 상승이 나아졌고요. 현대차는 1.17,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리고 이제 부품 관련 종목들은 오늘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미래차 섹터는 제가 1분기를 앞으로 선도할, 또 그리고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주도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 섹터,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대우품도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세종공업도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그리고 동화성도 수소차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렸었고, 삼보모터스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소차 음봉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7%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3.85%로 마감이 됐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소폭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그동안 사실상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를 연료화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뭐 축산 폐기물, 그리고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일종의
가스다. 뭐 메탄가스, 메탄 그리고 가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축산 폐기물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뿐만 아니라 또 조류가음으로 인해서 축산 폐기물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가스를 연료화한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89년부터 바이오가스 정제를 해왔고 계속 지금 기술력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스를 선택적으로 분리해서 자동차 연료로 도시가스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한 이제 5세대에서는 그 메탄에서 수소를 선택해서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 수소를 생산하는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JNK 히터와 양사간 또 공동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해서 또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약간 조정시 매수의 관점 또 수소차 관련해서 딱 충전소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효성중공업, EM코리아, JNK 히터는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 에코바이오 자체가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고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같이 JNK터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에코바이오를 말씀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바이오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폭도 나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바이오 황 관련해서도 바이오 황이 비료시장 뿐만 아니라 농약 원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전국에 900여 개 단위 농협에 공급하고 있고 근데 20년 작년 3월부터 유럽과 북미에도 바이오 황을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이뤄가면서 올해 또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에코바이오는 경협주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묶일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이제 북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이제 대북 정책을 다시 새 판을 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도적 지원 그리고 햇볕 정책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또 비료 관련해서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바처럼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그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또 비료 그리고 농업 비료 관련해서 그 모멘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비료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이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차 관련 모멘텀, 세 번째는 비료 관련된 친환경 비료 관련된 모멘텀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주가는 굉장히 아직까지 다른 미래차 관련 종목들,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다른 비료, 또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리만 남았다. 조정이 나온다 한들 이 박스권 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 대를 9,200원을 잡아드렸고요. 종가자 기타시. 그래서 9,500원, 만원, 요 부근대에서 9,600원, 요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드렸던 게 티움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일제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티움바이오는 예전에 이제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그리고 이제 각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티움바이오도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70% 가까운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면서 잇따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근데 티움바이오의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또 재료와 기술력을 봤을 때 요 조정은 이제 시장 여파로 밀렸던 거고요. 이 조정이 저는 좀 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적 반등. 티움바이오는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첫 번째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경구용 자궁 내막증 치료제가 TU2670이에요.
그게 유럽에서 지금 임상 2A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자국 내막증 치료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우리 돈으로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되죠. 네. 그래서 자국 내막증 관련해서 지금 유럽에서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쟁 물질인 린자골릭스가 임상 2상에서 기술 수출이 됐는데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린자골릭스보다 더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티움바이오의 경구용 자국 내막증 치료제 TU2670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4,899억짜리인데요. 만약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린자골릭스와 비슷한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랬을 때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SK케미칼, SK사이언스 R&D 센터에서 김은택 센터장이 연구진들 일부를 데리고 나와서 차린 신생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상장했을 때 SK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그 수혜주로도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차린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SK케미칼 혁신 신약 연구개발 센터장이 나와서 차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은 입증된 기업이겠죠.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근데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게 첫 번째다. 현재 유럽에서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TU5113. TU5113. 얘도 이미 12개 나라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는 의학적 및 충격 수요가 높아가지고 미국에서 FDA 긴급 사용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술력은 입증받아서 12개 나라의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섬유 신약 물질인 TU2218도 있어요. 이것도 세 번째 모멘텀인 폐섬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KG 그룹의 900억 규모의 이미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유럽에서 임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 폐섬유증 신약 물질인 TU2218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명확항암제 TU2218도 올해부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할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새로운 치료제, 또 기술, 또 신약 기술 3종을 통해서 암과 희귀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보스턴에 새로 설립한 이름이 좀 긴데요. 이니티움 테라퓨틱스가 테라퓨틱스 여기까지 적을게요. 얘가 이제 자회사인데요. 미국에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항체 치료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상장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의 향후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몇 가지의 모멘텀이 있어요. 한 6가지의 모멘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 땡큐인 게 뭐예요? 최근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서 70%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 여파로 밀렸다. 근데 얘는 가치는 그대로다. 아직 경구용 자궁 내막증 치료제 유럽에서 임상 2A상 관련해서 기술 수출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TU5113 관련해서도, 그리고 폐섬유 신약물질,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도 이제 임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도 향후 나사 상장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굳이 엮자면은 항체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티움바이오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이 나왔으면 이건 땡큐인 거지, 제약바이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70% 가까운 수익이 생겼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은 요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티움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아까 이제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수급이 쏠렸던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로봇 관련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관련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들을 지금 이제 와서 따라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 섹터 그 다음 섹터는 로봇과 같이 연동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섹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도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으로 이거를 이틀 전에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오늘 하루만 16%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14% 정도에서 아마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요. 14% 정도? 13에서 13% 정도? 요 정도에서 오늘 이 종목을 수익 챙기고 나왔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특히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모멘텀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는 팔고 나왔지만 이것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죠. 거기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의 출마를 이제 곧 발표하겠죠. 아직 발표 안 했지만 뭐 발표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 상태죠. 근데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제 가장 핵심 과제가 스마트 팩토리였잖아요. 스마트 공장. 근데 이거는 디지털 뉴딜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고, 또 로봇, 또 관련 종목도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RS 오토메이션이 왜 제가 좋게 보고 있냐면요. 얘네가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그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또한 로봇 모션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61% RS 오토메이션의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 누적 영업이 흑자로 성공했고, 그 외에 이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매출이 61%를 발생하고 있고, 근데 그게 국산화에 성공했다. 나머지 39%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나머지 39%, 그 39%에 가까운 38.6인데 정확히는 에너지 제어 장치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61%가량 이제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핸들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핸들러 본도에도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외산 로봇 부품에만 너무 치중해 왔었었는데, RS 오토메이션이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도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솔루션을 앞으로 미국 내에도,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이 비대면이나 또 디지털 뉴딜이나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또 글로벌 코로나 여파가 다 지금 코로나 강타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미국을 필두로 또 유럽 국가들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수출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근데 여기에 에너지 제어 장치를 장치 매출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또 부품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 제어 장치 관련해서 39%는 에너지 제어 장치 관련해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묶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같이. 그럼 우리 로봇주들은 이미 급등했고 얘도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이야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차피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구축, 그리고 디지털 SOC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섹터이고,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번에도 법인까지 설립해서요, 수출 물량은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야 VIP방에서는 이거 매수했고 오늘 잘 팔고 나왔지만, 이 종목은 제가 또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라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로봇
주들 급등하는 것 따라 붙지 마시고요.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과 같이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서울시장, 박영서 중기부 장관이 서울시장을 출마했을 때, 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또 어떤, 공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올해 또 4월달에 있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 수혜 섹터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특히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모션 제어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해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팔았지만, 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14% 정도의 수익을 내고 팔았지만 다시 한번 재진입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요 점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달릴까 말까에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도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우리 VIP방에서는 연일 지금 VIP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VIP 전문 양성 트레이더 교육에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종목들을 교체하고 있어요. 교체하면서 짧게 수익을 10에서 20% 내외에서, 네.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이제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수준에서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챙겼고요. 또 지난주도 계속 챙기고 있고, 내일도 수익을 챙길 종목들이 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같이 이제 계좌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VIP 지금 벌써 교육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어요. 이거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예, 지난 교육 보기. 잠시만요. 로그인해야겠다. 교육이 좀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내일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시면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를 더 드릴 텐데요. 요것만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지난 교육 보기에서 이게 지금 예전에 6월, 7월, 8월 했던 교육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때는 투매 받는 거, 타점 잡는 거. 이거는 캔들과 거래량의 조화. 그리고 이 3강은 박스권 돌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본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바닥줄을 잡아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종가 베팅. 그리고 내일은 호가창 관련해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보조지표로 지난 차트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바로 도움되는 거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종목으로 제가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더구전자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우리 VIP위원님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저도 하고 있고,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대한 교육이니까 내일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장 끝났기 때문에 하루 더 드릴 테니까 이거 바닥줄을 잡아라 1강, 종가 베팅 2강, 이거 두 개만 들으시면은 3강 듣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VIP 회원 오리엔테이션 요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정형 게시판에 종목들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거를 8종목, 4종목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 종목들 말씀드렸었고요. 수소차 관련 섹터에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티움바이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술력은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있대요. 네. 자, 기술력은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장 끝났기 때문에 하루씩 드리고요. 내일 바로 교육과 그리고 차근차근 수익을 키워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ARS 결제도 있고요. 그리고 MBN골드 사이트에 직접 오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리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에코바이오, 티움바이오 관심있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차분하게 지금 같은 시장 모두 선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화이팅해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